안녕하세요. 육상 선수이자 러닝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장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러닝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그간 선수 생활과 코치 역할을 해오면서 다양한 수준의 러너분들로부터 달리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아왔고, 여전히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들을 추려서 저만의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러너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훈련 방법과 장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두가 안 나서 달리기를 시작 못하신 분들부터 이미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들까지 유용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폼,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폼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에 미드풋 주법이나 힐 스트라이크 주법 같이 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폼, 멋진 폼을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폼 같은 경우 혼자 훈련에서는 잘 익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몸의 중심이 위에 있고 몸의 중심이 앞에 있는 자세인데요. 몸의 중심이 위에 있고 몸의 중심이 앞에 있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몸의 중심이 아래에 있고 몸의 중심이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 같은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중심을 위에 놓고 몸의 중심을 앞에 놓은 다음에 한번 자세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팔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인간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손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안정적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먹을 예쁘게 쥐고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그냥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뛸 때 주먹이랑 이 신체랑 거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뛰어도 되는 건지. 초등학교 달리기, 육상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옷을 잡고 달리기를 해라. 그냥 가볍게 내 몸에 붙여서 흔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자신이 달리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달리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좋지 않은 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폼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세를 찍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올바른 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달리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골프, 테니스 같은 거 안 배우고 시작 못 하시죠? 마찬가지로 러닝도 배우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뛰는 것보다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레드밀 훈련도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외 러닝과 트레드밀 러닝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같이 병행을 해서 훈련하는 추세입니다. 트레드밀 훈련회 같은 경우 본인의 자세를 확인한다던가 코치님이 바로 옆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또는 너무 추운 날 또는 너무 더운 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는 훈련법입니다. 초보 러너분들께는 트레드밀에서 5분간 걷고 한 10분 정도 달려주시고, 속도는 7, 걷기 속도 때는 6에서 7 정도로 걸어주시고, 그리고 10 정도 되는 속도로 러닝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록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록 단축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인터벌 훈련을 최고의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분 뛰기 그리고 1분 걷기를 반복하는 10번, 총 30분을 도전해보세요. 2분 뛰기의 속도는 10km 목표 기록 페이스, 예를 들어서 60분이 목표라고 하시면 6분 페이스, 트레드밀 속도로 10, 50분이 목표이신 분들은 5분 페이스, 트레드밀 속도로 12 정도의 속도로, 걷기의 속도는 본인의 평소 걸음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내가 초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 3회 30분씩 꾸준히 뛰어주시면 거기에다 추가로 주 1회 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곁들여 주시면 탄탄한 체형까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고 효과적인 러닝 프로그램으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훈련을 설정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그리고 재설정하는 방법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과 프로 러너들의 차이를 이곳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멋지게 달리고 끝나고 다시 또 멋지게 뛰지만 프로 선수들의 경우 설정하고 수행하고 그걸 수행한 기록을 토대로 다시 수정하는 반복을 거쳐서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 러너와 일반 러너의 차이입니다. 러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 장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장 비싼 장비가 가장 최고의 장비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맞는 장비를 찾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이 고민하고 가장 선택지가 많고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로 러닝화입니다. 여러 개 추천해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와 아디다스의 보스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에 맞고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러닝화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러닝화라 이미 신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실제 전문 러닝 선수들도 이 두 가지 러닝화를 애용해 신고 있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초보자 분들에게도 훌륭한 러닝화입니다. 먼저 나이키의 페가수스는 마라톤 2시간 벽을 깬 세계 신기록 보유자 엘리우드 킵초게의 훈련화로도 유명합니다. 마라톤이나 가볍게 하는 러닝뿐만 아니라 평소 어느 때 신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신어도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다고 적극 추천해드리는 러닝화입니다. 현재 나이키가 러닝 시장을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이키의 제품을 신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페가수스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킵초게 선수가 신어도 5살 꼬마 아이가 신어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신을 수 있는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쿠셔닝이나 무게, 밸런스가 좋은 러닝화고요. 가격도 무난한 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추천할 만한 러닝화입니다. 아디다스 보스턴은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인들까지도 호평을 아끼지 않는 러닝화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요. 보스턴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쿠션감이 있는데 그 쿠션감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단단함 덕분에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러닝화가 되겠습니다. 보스턴과 페가수스를 비교해 본다면 아디다스는 나이키의 기준을 살짝 비껴 라인업을 구성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페가수스를 신었을 때 이게 바로 러닝화의 표준이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보스턴을 신으면 가볍고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스턴은 가볍게 스피드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장거리를 연습하시는 분들,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신으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저는 나이키의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단단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닝화에 이어서 추천해드릴 장비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조건 착용하라고 추천드리기보다는 과거에 무릎이 아프셨던 분들,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편인데요. 무릎 부상은 정말 많은 러너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달리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네, 이 제품은 통기성이 좋아서 아주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패드, 나비 패드를 통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무릎 관리나 무릎 보호를 위해서는 착용을 꼭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신 분들은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는 바로 러닝캡과 러닝삭스입니다. 러닝캡은 기본적으로 햇빛이 강할 때 눈을 보호해주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눈으로 빗물이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해가 강하게 내리쬐거나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시야를 차단당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 지금 쓰고 계시는 것과 같은 모자들을 착용하시긴 하시는데 일반 모자보다는 이런 러닝 전용 제품이 땀도 잘 배출시키고 그리고 통기성도 뛰어나서 시원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러닝을 하실 거라면 이런 러닝 전용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삭스를 착용하고 오셨는데 이 삭스를 착용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삭스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리기를 30-40분 이상 지속하다 보면은 발의 붓기가 10% 정도 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붓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압박이나
그리고 발에 붓기는 열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열을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로 신으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러닝 전용 삭스의 경우에는 마찰을 줄여줘서 물집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물집이 자주 생겼다가 러닝 전용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물집이 없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추천하는 장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착용해 오신 바로 스마트워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참가하거나 중요한 훈련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나의 심박수와 속도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박수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속도는 상대적인 데이터인 반면 심박수를 보게 되면 내 현재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심박수 대략 120에서 150 정도의 구간에서 달려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자신의 심박수를 보면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현재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힘든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은 이 스마트워치를 꼭 착용하는 편인데요.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심박수만 정확하게 체크할 수만 있으면 중저가 제품들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하나 정도는 구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러닝할 때 착용하는 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러닝하실 때 이런 싱글렛이나 짧은 러닝 쇼츠를 착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끄러워서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민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러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달리시는 분들을 딱 보게 되면 아, 진짜 러너구나, 상러너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기능성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꼭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티셔츠를 입게 되면은 살이 쓸리는 수천 수만 번의 살이 쓸림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난다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입게 되면 쓸림의 효과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쇼츠도 이렇게 5인치나 7인치 그리고 이런 3인치 쇼츠가 있는데 사실 무조건 짧은 쇼츠가 조금 더 편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펄럭임이 좀 적게 되거나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러닝, 힘든 러닝을 할 때는 이렇게 짧은 쇼츠를 입게 됩니다. 요즘에는 하프 길이의 타이즈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쇼츠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이즈 안에 입고 위에 쇼츠를 입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리기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리기를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평생을 달리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저에게도 달리기에 대한 권태기, 런태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메시지나 아니면 코치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코치님 저는 런태기가 왔어요, 달리기가 하기 싫어졌어요, 달리기가 정말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달리기가 지겹고 힘들고 달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런태기를 극복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바로 마라톤 대회에 한번 나가보셔라.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마라톤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마라톤을 꼴이 나는 모습까지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나면은 아, 내가 정말 달리기를 좋아했었구나. 달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표정, 숨이 턱까지 오면서도 참아가면서 러닝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런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러닝 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을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장호준에게 러닝이 무엇인지, 달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멋진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킬로미터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나 달리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서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